안녕하세요. 자, 이 수업은 더 프라임 고3 학생들을 위한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자, 우리 3월 러셀 모의고사 3월 이거 모의고사를 해결하도록 할 텐데요. 자, 질문을 총 7문제를 해서 7문제만 딱 깔끔하게 해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은 뭐 해당 항상 없을 수 있겠지만은 선생님 걱정이 많아 지금. 자, 선생님만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우리가 문제를 하나 한 문제를 풀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원리와 방법을 자꾸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우리 학생들만큼은 철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처음 23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 자, 그러면 늘 생각할 것은 첫 번째 문장. 자, 첫 문장에서 의미 있는 소재를 끌어내보자. 한번 볼까요? 자, more than a buzzword. 밑에 있죠. 유행어. 유행어 이상이다. 사용되어진 by vendor. 자, vendor라고 하는 표현은 뭐 가끔 나오는데요. 자, 이거 그냥 작은 뜻. 좁은 뜻으로 본다면은 노점상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크게 본다면 판매상 정도 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 이 정도 기억하세요. 자, 판매상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유행어들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 the propose, 제시하는 거지. new way, 새로운 방식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됐죠? 자, 근데 의미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more부터 analyze 이까지는 쭉 가면서 부사구로서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작 중요한 주어 동사 문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두 번째 줄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앞에 쭉 수식어가 붙으면서 부사구로 끝나고 여기서부터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왔다는 거지. 첫 문장 중에서도 이 문장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소재를 근거로 답을 골라보자.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빅데이터 혁명은 매일매일 현실이고, 그 다음에 driving force. 추진하는 힘 또는 원동력. 우리 시대에 추진하는 힘, 원동력입니다. 이 글의 가장 결정적 소재는 뭘까요? 그렇지. 첫 문장에서의 주어로 쓰인 명사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빅데이터. 이 글은 빅데이터에 관한 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되겠지. 소재를 좁혀가는 겁니다. 첫 번째 첫 문장을 보면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범위를 점점 좁혀갈 수 있도록 생각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빅데이터에 대한 무엇에 관한 글일까? 라는 생각으로 좁혀가 될 텐데 힌트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세요. wondered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문을. 어떤 의문을 제기하냐면은 요거 그지? 요거 보세요. 많은 과학자들 또는 이런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뭐냐면 궁금해합니다. 그 용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화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제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걸 강조했었냐면은 우리 문장을 보다 보면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을 통해서 글의 소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답을 통해서 글의 주제가 나올 것이 많다 했었죠. 여기서는 퀘스천 마크는 없지만 여기서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 그치? 뭘 궁금해하고 있니? 그 용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됐죠? 여기서 얘기하는 더 텀이란 말 뭘까요? 앞에 나왔던 빅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렇죠? 빅데이터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는 뭔가요? 이 글의 소재는 뭔가요? 빅데이터가 무엇이냐? 이 소재를 가지고 앞으로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답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렇지, 바로 빅데이터는 refer to라 쭉 나옵니다. 이렇게. refer to가 뭐니? 무엇을 말하다, 언급하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 이러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 쭉 나오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빅데이터는 imply가 무슨 뜻?
무엇을 함축하다, 의미하다는 뜻입니다. 빅데이터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나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지. 자, 됐나요? 자, 근데 글의 전체적인 소재를 보면요. 자, 데이터에 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고, 데이터 중에서도 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틀을 맡을 때 일단 최소한 우리 그 보기 중에서 빅데이터, 데이터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 그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빅데이터에 관한 얘기면 주제에서 빅데이터란 말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 됐죠?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에 무엇에 관한 글일까? 했을 때 여기서 자, 빅데이터 의미를 궁금해하고 있고 빅데이터는 이런 것을 언급한다. 빅데이터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흐름을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그렇지. 정답은요. 몇 번일까요? 자, 당연히 1번입니다. 자, 빅데이터의 자, 정의, definition, 그리고 potential, 잠재성. 뭐 잠재성까지야 뭐 쭉 보면 뭐 알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 정의란 얘기입니다. 정의.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얘기지. 됐죠? 자, 예를 들면 3번은 빅데이터, 데이터란 말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탈락.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은요, 데이터란 말 있긴 있지만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중에서도 빅데이터니까 탈락. 4번, 다양한 방식, 빅데이터의 적용. 자, 만약에 4번이 주제라면 어떤 글이 나와야 될까? 빅데이터는 자, 이런 방식으로 방식적인 측면에서 적용되는 자,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 여기서는 빅데이터는 무엇을 언급하고 빅데이터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라고 의미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빅데이터의 정의라고 해서 정답 1번 이라고 보는 게 자, 맞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자, 이게 빅데이터가 자,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하는 것까지 모르더라도 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이다 라고 하는 큰 아웃라인만 잘 잡을 수 있어도 자,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답을 고르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자,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모의고사 해결할 때는 반드시 어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합니다. 자, 이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고 막막하게 풀지 않도록 자, 나올 만한 논점들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잘 체크해 정리를 자,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법은요 크게 두 가지야. 뭐냐면 자, 밑줄이 있었을 때 이것이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가? 첫 번째,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가? 논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논점을 파악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씩 해주면 돼. 근데 이 논점이라고 하는 게 자, 우리 어법에서는요 크게 많아봐야 7, 8개밖에 없어. 매년 나오는 문제는요. 자, 그러면 이거 8개 논점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자, 됐죠? 반드시 자, 이거 번호별로 밑줄별로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일까? 논점에 대한 파악 먼저 하고 그 논점별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을 자, 잘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면은 자, through which 자, 논점은 뭘까요? 논점 뭘까요? 자, 그렇습니다. 정답 이거는 1번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되겠죠? 자, 1번 논점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자, 뒤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자,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뒤에 있는 문장 보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따져보면 되겠네요. 자, 뒤에 보니까 we 주어 있고 자, relive 자, 동사 있고요. recreate 동사 있고요. 뭐가 나와 있니? our past. 그렇지? 자, 명사 있으니까 목적 있잖아요. 그럼 주어 있고 목적 있으니까 완전하죠? 파악할 수 있지. 자, 이거는 1번은 자,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2번. 자, 2번은 뭘까요? 자, limit. 뒤에 자, 우리 our potential 명사 있는 거로 봐서는 자, limit는 동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나?
라고 따져봐야 되겠지. 자, 동사 자리가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즉 이 부분은 정동사, 준동사 논점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늘 기억할 거. 자, 영어에서 한 문장은 한 문장 안에는 반드시 주어 하나와 동사가 하나가 존재한다. 자, 접속사가 없다면요. 자, 동사는 반드시 하나만 등장할 수 있다. 그걸 떠올려야 되겠지. 자, 볼까요? 그러면은 자, 문장 위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자, 위 주어 있죠. believe라는 동사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신 나왔으니까 또 주어 동사 또 나오겠지? 자, 그러면 who, we, were, are 이 부분 주어 자리에 이 부분이 또 왔고 이 동사 있고요. who, we are 역시 이거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봤을 때 컴마 앞에서 봤을 때요. 이미 문장 전체에 주어 동사 있는 겁니다. 이렇게 believe. 자, 그러면 더스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접속사가 없다면은 자, 이 동사가 컴마로 나열될 수는 없다. 됐나요? 컴마로 나열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자리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동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동사가 아닌 것. 그렇지? 한마디로 준동사. 여기서는 ing 형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ing 형태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리미트가 왜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다시 한번요. 한 문장 안에는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가 있어줘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컴마로서 동사 연결되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다면은 이 동사는 연결될 수 없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물론 밑에 화면 잠깐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사 다음에 또 동사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어떤 경우냐면 쭉 동사가 나열되다가 and 동사 이런 식으로 뒤에 and라고 하는 뒤에 접사가 있으면은 앞에를 다 싸잡아가지고 하나를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을 수 있지만은 자, 이와 같이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컴마로만 동사, 또 and 같은 것들 없는데 자, 이와 같이 컴마로만 연결될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부분을 잘 바라보고 아, 이분 리미팅 동사를 쓰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3번, 3, 5번 논점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 생각에는 정답을 3번으로 적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 3번으로 적은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자, 이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일단 논점은요. 자, 논점은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이제 무엇과의 구별일까요? 당연히 what과의 구별입니다. 접속사 that과의 구별이야. 접속사 that. 자, 그럼 두 개 차이는 뭘까? 앞에 물론 선행사가 없는 형태 나오겠지. 자, 그렇다면 1번 논점과 똑같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자, 이것에 관한 문제로 봐야 되겠지. 근데 이게 또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보면 이게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을 거야. 자, 보세요. 자, we라고 하는 주어 있지. allow 동사 있습니다. 근데 뒤에까지 봐줘야 돼. 준동사 있으니까요. 자, 위에 목적 있으니까 선생님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완전하잖아요. 이런 판단,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문제를 낸 거야. 자, 이거는 수능에서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뒤에 나와 있는 준동사에까지도 잘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consider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consider는 무엇을 고려하다라고 하는 오형식 동사지. 그렇지. 물론 3형식으로 쓰이고 5형식으로 쓰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고려하다라고 해서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형식 형식으로 자, consider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목적어 보호 자리에 possible. 자, 이거 형용사원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가 없으므로 보이지 않으므로 아, 불완전하구나 라고 판단해서 맛이 맞구나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 자, 바로 뒤에만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완전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뒤에 그 준동사의 형태까지 보고 판단을 좀 해줘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나면은 자, 이런 정도의 문제는 완전 불완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지만 좋은 문제로 보여지고 특히 consider처럼 그 오형식 동사들 깜빡 콜 그러니까 consider 콜 두 개가 문제인데 자, 뒤에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형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 뒤에 목적, 그 명사가 나올 때도 있어. 자, 그렇다면 그것은 목적 보호로서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인 형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는 건들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도. consider 또는 call 다음에 형용사 형태를 써서 목적어가 생략돼 있다 라고 하는 정도로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잘 판단해보고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해결. 자, 다음에 4번. 자, 4번은 쉽죠? 4번은 then과 as의 구별을 생각하면 됩니다. then은 뭐 큰 문제될 게 없지. 자, then이 밑줄이 있으면요. 앞에 비교급과 연결되면 되는 것이고요. 또 as가 나온다 원급 비교니까 as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4번 then이 났을 때 만약에 앞에 비교급이 있으면 then이 맞고 앞에 as가 있으면은 as를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쭉 보면은 그렇지? 자, better라고 하는 말 있네요. 그치? 이거 비교급 형태 있기 때문에 then 쓰는 거 맞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크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뭐 상식이니까 이거는 상식이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5번 같은 문제도 자, 좋은 문제이죠. 자, is 했을 때 is 뭘까요? 자, 우리 뭐 시제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뭘까? 자, 우리 수일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어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거지. 나돈니가 그러면 단수일까 복수일까? 자, 이런 고민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 문제 풀 수가 없죠. 깔끔하게. 우리 직전 수업 시간 했잖아요. 구문독해 때. 자, 그 배운 내용을 바로 떠올려야지. 자, 나돈니가 나오고요. 버들수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돈니 다음에 주동사 나올 때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돈니 다음에 자, is가 동사고요. 뒤에 anything이 주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이게 도치구문이라는 걸 알면은 딱 보고 3초 만에 딱 이게 맞다랑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도치구문 수업 시간 잘 듣지 않고 자, 그냥 공부 안 한다는 학생들은 고민이 될 거야. 자, 이거 너무너무 쉬운 해결입니다. 자, 늘 얘기했듯이 도치구문이 계속 이게 툭툭툭 건들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아니면 내년 도치구문의 도치구문 논점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anything이 단수이기 때문에 자, is 쓴 거 맞다. 자, 수일치 문제에서 도치구문과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잘 해결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자, 그러면 자, 우리 1번, 2번, 3번, 4, 5번 중에서요. 뭐 4번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 논점은 다 충분히 나올 만하고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논점이니까 이거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특히 어법은 내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문법이 부족해요. 이렇게 그냥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자, 바로바로 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채워넣어야 돼. 자, 이거는요, 이 정도밖에 설명 안 하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하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당연히 해결되겠지, 당연히 알 수 있겠지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금 알면 알고, 지금 모르면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내용 있으면은 반드시 체크하고, 문법과 관계없이 어법에 가는 것이니까요, 어법은 나올 만한 문제들만 나온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최소한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확신을 갖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되겠지? 자, 그러면은 29번 클리어 됐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러셀 모의고사, 자, 이 특징이 뭐냐면은, 선생님 볼 때는 분량도, 그 지문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해석도 그렇게 어려운 편 아니야.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이 아닌 또 다른 의미들, 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자,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서 연습하기 좋은 문제라 보니까요. 수능 대비하기 좋은 문제라 보이니까 참고하고, 자, 어떤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서 자,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빈칸도 그렇죠. 자, 됐지? 자, 볼까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빈칸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자, 우리가 빈칸은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일지, 자, 주제 추론의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의식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주제의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자, 빈칸이 자, 중간쯤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 그렇잖아. 주제만 띡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왜 주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요 빈칸 뒤에 나오는 내용, 자,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 부분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 내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자,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않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화면 봐보세요. 자, 우리가 브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브라이드라는 단어가 있어. 그렇지? 일단 브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부란 뜻입니다. 신부. 그 다음에 신랑 그러면은 브라이드 구름. 뒤에 구름이란 말 붙죠. 이렇게. 신랑은 결혼하면은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 그렇지? 룰루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브는 뭘까요? 브라이브란 말은 자, 뇌물이라는 뜻이야. 뇌물. 자, 이것을 알면 이게 뇌물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은 좀 내용이 조금 더 선명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게 의미 자체를 이제 모르면은, 뇌물의 단어를 모르면은 이게 뭔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해서 내용 파악 자체가 어려웠을 수 있으니까, 자, 그거 미리 자, 깔고 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f civil service employment. 자, civil service 뭐냐면 civil은 시민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service는 자, 서비스 봉사 얘기하는 거니까 시민을 위한 봉사, 시민 봉사 뭘까요? 이것을 담당하는 자, 채용. 이게 바로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civil service employment 그러면 이게 공무원을 가리키는 거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들이지,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자, 그러면 자, 공무원이 well paid, 자, 비용을 잘 받는다면, 그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 이런 뜻이야. 그러면 corrupt, 기억해야지. corrupt 무슨 뜻?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부패한, 부패. 자, 다시요. 부패하다는 뜻입니다. 부패한, 썩다라는 뜻이야. 자, 부패한 공무원들은 자, suffer, real pain. 자, 고통을 겪을 것이다. 진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뭐 한다면 if they are caught, 자, 발각되어지는 겁니다. 잡힌다면. 그리고 forced out, 강요된 out. 그렇지? 쫓겨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쫓겨난다면 자, 정말로 고통 겪을 겁니다. 됐나요? 자, 공무원이 있어. 월급을 많이 받아. 그러면 와, 잘리면 안 되는데, 야, 지금 내가 잘리면은 나가서 이만큼 돈 벌 데가 없어. 일은 편한데 월급은 많이 줘. 그럼 내가 잘못 잘리면 안 되지.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 뭐 그런 얘기지.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뒤는 내용도 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적절한 해결책일까요? 네 번째 보니까 그렇지, 역제명에서 나오니까 체크해 줘야지. 자, such oversight is not enough. 그러나 그와 같은 oversight는, 자, oversight는 뭐냐면요, 위에서 넘겨보는 거.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쓱 위에서 쳐다보는 거. 자, 여기서는 oversight는 자, 감시란 뜻입니다, 여러분. 감독, 감시야. 그와 같은 감독은요, 감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과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과연, 자, 공무원들이 월급 많이 주면은 뇌물 안 받을까요?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으로는 월급을 많이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 그러면 시작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 자, 이와 같이 어떤 부정을 저지르는 거, 뇌물 받는 것 뒤에 나오니까요. 뇌물 받는 거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빈칸을 끌어내기가 더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 봅시다. 이제 공무원들은 빈칸 할 줄 모릅니다. 밑에 보면 바로 밑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자, 밑에 보면 the instance, 요거 사건, 자, bribery, 자, 뇌물 받는 겁니다. 자, 뇌물 받는 사건이 may fall, 줄어들지 모른다. as fee official, accept payoff.
자, 여기까지 잘 보면 되겠지. 그렇죠? 쭉 보시고 여기까지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이 뇌물받는 어떤 그 사건은 자, 줄을 수 있어. 잘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더 적은 자, 공무원들이 아마도 요구하거나 받아들일 겁니다. 그 비용들을 뇌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자, 그 사이즈 각각의 어떤 뇌물의 사이즈는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나요? 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라도 그러겠지. 자, 뇌물 받으면 내가 잘려. 그럼 뇌물 받지 말아야지. 나는 정직하게 내 할 일을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어떤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내가 잘릴 바에는 크게 한탕 해 먹어야 되겠다. 그지? 옛날에는 뇌물 받을 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200만 원 받았다면 이제 뇌물 자 몇십억씩 받고 잘리더라도 그냥 그 돈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래 한탕 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뭔가요 그러면 자 이 각각의 뇌물의 크기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증가할 것이다. 뇌물 받는 횟수는 줄어들 수 있겠으나 뇌물 받는 자 그 양 어떤 그 크기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그럼 뭘까요? 뇌물 받는 사건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또 다른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 자,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일까요, 여러분? 자, 뇌물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월급을 뇌물 받는 상황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조심할 거요. remain corrupt. 부패는 유지됩니다. 중요한 거 regardless of 꼭 기억해야 되겠지? 무슨 뜻이다? 뭐뭐와 관계없이 뭐뭐와 상관없이 그들의 재정적인 이익과 관계없이 요 부패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왜? 잘려도 크게 한탕 더 뇌물 받고 해먹으면은 그래도 뭐 평생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냥 깜빡 뭐 1년 갔다 오면 되지 뭐. 나한테 50억이 떨어진다면은 그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설마 그럴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 아시겠죠? 지금 중요한 거 앞에서 내용 흐름 보면은 자 전체적으로 뇌물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밑줄 친 부분들이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해석적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맥락으로 따져보고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33번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35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자, 1번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다. 이 주제문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이 주제와 다른 내용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자, 주제문을 정확히 보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default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자, default라는 단어가 자, 우리가 약간 헷갈렸을 수 있다. 자, 됐지? 디폴트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요. 자, 첫 번째. 자, 시간이 when times are tough. 자, tough가 뭘까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얘기하는 것이겠지. 자, 됐죠? 자, 시간이 힘들 때 너가 don't really examine your default. 너의 디폴트를 실제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너는 will mindlessly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댐이 의미하는 것은 자 앞에 있는 디폴트를 가리키는 거지. 디폴트를 자 생각 없이 자 이것을 적용시킬 것이다. 그렇죠? 어플라이는 적용시키는 뜻이니까. 자 우리 직전 수업 시간에 했었지. 문장 중간에 컴마 있으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 이 부분 생략시키고 if로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면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냐? 자, 너는 자, examine 너의 디폴트를 실제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자, 너는 그 디폴트를 생각 없이 적용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야. 자, 됐나요? 자, 여기서 얘기한 디폴트는 뭘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디폴트. 자,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디폴트라는 단어 종종 나오는데요. 자, 원래 1차원적인 뜻이 뭐냐면은 채무 불이행이야. 그렇지? 채무 불이행.
자, 내가 돈을 꾸었는데, 돈을 빌렸는데, 자,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을 채무 불이행이라 합니다. 자, 경제 용어로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는 그 의미는 아니고, 그렇지? 그 의미는 아니고, 어떤 의미냐?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 즉,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지만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 왜? 내가 게으르고 노력을 안 해서 그치?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디폴트는 자, 태만, 게으름, 태만.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게으름, 태만. 그렇지. 자, 다시. 자, 디폴트는 1번 뜻은요, 채무 불이행. 근데 2번 뜻, 태만이라고 생각하고, 자, 해결하면, 이것도, 자,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거 집어 넣어 볼게요, 다시. 자,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냐면은, 너가 너의 태만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살피지 않는다면은, 넌 생각 없이 그 태만함을 그냥 여기저기에 자, 적용시킬 것이다. 내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겠단 말이야.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넌 게으르게 대처하게 될 거야. 자, 그런 의미지. 자, 그러면서 자, 이 생각 없단 말이 있으니까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쭉 그 얘기. 태만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자,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죠. 자,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1번과 5번이 답이 된 적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2, 3, 4 중에 답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 4번에 왜 답이 있을까요?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4번 밑에 보시면요. There is little you can do to prevent it. 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little, 거의 없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그렇지, 태만함을 얘기하는 거야. 자, 네가 게으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4번은 뭐냐면 너는 우리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자, 우리 게으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게으른 것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자, 이 글의 주제는 태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상황들에 대한 얘기인데 4번은요. 태만함이란 말 들어가 있지만은 태만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제와 다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겠지만은 자, 이게 지금처럼 2번, 3번, 4, 5번 읽어가면서 흐름을 봐줘야 돼. 이 태만함에 대한 무엇에 관한 글일까? 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자, 이거 4번이 좀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과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디폴트라는 단어를 몰라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몰랐을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이 문제 혹시 틀린 학생들은 자, 태만함이란 말 집어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6번요. 자, 요즘에는 보통 모의고사를 풀면 자, 순서하고 문장 삽입의 질문이 많습니다. 자, 이거 잘만 정립이 되면 쉽게 풀 수 있지만은 자, 그렇지 않으면은 자, 풀어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 부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스스로의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순서나 문장 삽입은 반드시 기준이 정해져 있다 했었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귀가 따갑게 지겹도록 얘기하지만 너 지겹도록 안 들어. 자, 첫 번째 연결사를 기준으로 앞뒤의 내용을 유추해보자. 두 번째 자, 명사와 대명사의 관계를 따라가 보자. 대명사 가리키는 명사는 무엇이었는지. 세 번째 글의 흐름은 추상적인 내용에서 구체적 흐름을 가니까요. 이와 같이 자, 부정관사, 정관사, 지시대명사 같은 의미 흐름을 잘 파악해서 봅시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요. 여기서 가장 결정적 단서는 뭐냐면요. 앞에서 볼까요? 일단 앞에서부터 볼까요? A번에 infact라고 하는 자, 연결사 있긴 있습니다. 근데 infact는 실제로 사실상 자, 문장에서 크게 어떤 뭐 기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자, for example 즉 예를 든다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 뒤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앞에 나오는 내용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뭐 그 정도 한번 그냥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결정적 기준이 뭐냐면요. B번에 있습니다. B번 보면은 The surprise news 가장 놀랄만한 소식은 that 이하입니다. 그들 둘 다는 have nothing to be with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자, 우리 수거 중에 중요한 수거 있죠? 자, 우리 화면 보세요. 자, have to do with 자, 중요한 수거입니다, 여러분.
자, 무슨 뜻이니?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야. 무엇과 관계 있다는 뜻인데 저기서 자 해면 nothing이 들어갔으니까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라는 뜻이야. 아무 관계 없다. 그렇지.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그렇지. 자, 요게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both. 그렇지? them. 이겁니다, 이거. 그들 둘 다는. 그것들 둘 다는. 저기서 보스가 등장했던 얘기는요. 앞에 두 가지 개념이 나왔을 것이다. A와 B.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와 있어야만 보스라는 말을 쓸 수 있지요. 그 앞에 두 가지 개념. 무엇에 관한 글일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 이 개념 둘 다가 자,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다. 여기 나오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 자, 그걸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번 보면은 but 역접 연결사 있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죠, 이거는. 자, 요거 괄호 부분을 이렇게 묶고요. 자,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자,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이지. 자, 어렵다.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 발견하기 어렵다. 자, 쭉 뭘 발견이 어렵냐면은 자, 쭉쭉 여러 가지 뭐 연구 학자들이 뭘 어렵냐면은 accept this view.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this view. 이러한 견해는 또 뭘까요? 이러한 견해는 뭘까요?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는 얘기니까 이 C 앞에는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받아들이기 쉬운, 그렇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 틀을 정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렇다면 정답은요.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 주어진 문장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axiomatic이라고 해서 밑에 있지 자명하다. 자명하다 밑에 있잖아요. 자명이 뭐니? 자명이 뭔가요? 자, 스스로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 얘기야. 자명하다는 얘기는 자, 스스로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것이 이런 다윈의 뭐 쭉쭉 해가지고 자, 보시면 자, 이 두 번째 보세요. 주어진 문장. 존재와 노빌리티, 인식 가능성, 동물의 정신적 활동에 대한 것들이 자명합니다. 이제 분명하다는 얘기지. 분명하다. 동물들도 정신적 활동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생각 없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자명하다 그 얘기.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연결돼야 될까? 당연히 C로 연결돼야 되겠지? 자, 이거 하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지?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라고 해서 반대의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할 거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자, 밑에서 C의 밑에 두 번째 줄. 이 경험적으로 disconfirmed. 자, confirm이 뭐였어? confirm이 무엇을 확인하다는 뜻이었잖아. 자, 그렇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의미일까? 자, 경험적으로. 자, confirm이니까요. confirm이니까 무슨 얘기니? 확인하지 않는 거니? 자,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부당함을 확인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부당함을 확인하거나 또 뭘까요? 그 밑에 줄 conceptually flawed. 개념적으로 자, flawed 결함이 있다. 개념적으로 결함이 있다. 자, 이 오어에서 이 두 가지 개념 나오는 거야. 이게 경험적으로 부당하다는 게 증명되거나 또는 이것이 개념적으로 결함이 있다. 됐죠? 두 개가 나왔잖아, 두 개. 그래서 이걸 받아서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보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CBA가 되어진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이 딱딱 이제 맞아 떨어지게 나온 게 아니라 해석 자체도 좀 어렵고요. 개념이 이렇게 좀 불분명한 형태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문제 어렵다고 보여주지만 중요한 거는 이 답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내가 비유를 보고 보스 오브 댐을 보고서 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거 잘 체크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5번. 자, 그럼 화면 잠깐 보세요.
자, 우리 1번에 A번 보면요. A번 보면 disprove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아까 봤듯이 C에도 disconfirm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잘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이거 잘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prove가 뭐냐면 prove는 증명하다는 뜻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disprove는 뭘까? disprove. 자,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단어 앞에 뭐가 붙었다 그러면 반대말이잖아. 그러면 disprove는 증명하지 않다는 뜻이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disprove는 증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얘기냐? 자, 틀린 것을, 자, 틀렸음을 증명하는 거야. 틀렸음을 증명하다. 자, 상대방의 자,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반증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증이 뭐야? 반대 주장하는 거지. A라는 사람이 뭐가 주장했을 때, 야, 네 말 틀렸어. 라고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하는 거. 그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disprove 나오면은 요거. 자, 혼동하지 마시고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disconfirm도 마찬가지야. disconfirm 그러면은 confirm이 확인하는 뜻이잖아. 그러면 disconfirm 그러면 확인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지? 틀렸음을 확인하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단어 하나 때문에 내용 자체가 뒤바뀔 수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는 이런 것이죠. 뭔가 새로운 걸 배웠을 때, 내가 몰랐던 걸 하나 배웠을 때 혹시 중요하다 판단되면 절대로 잊지 말고 이거 시동 때까지 앞으로 영원히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어떤 시를 보더라도 그때까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3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39번도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생각만 잘하면, 자, 이거 의외로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세요. 자, 주어진 문제 보면은, 자, similar이라고 하는, 이거, 자, 연결사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수업에서 했죠? similar이는 마찬가지라는 뜻인데요. 자, 뒤에 나오는 내용과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까? 자,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를 넘어서서, 자, 표현 방식 자체가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니? 기억나야지.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서, 자, 흐름에서 보고, 자, 비슷한 내용이면서 표현 방식이, 자, 비슷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자,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면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면, 자, 보세요. 자, 3번 뒤에 보면, 보세요. 3번 뒤에 보면은, A river flows around the boulder 라고 해서, 강물은 흐른다, 원통 주변에, 둥글 돌 주변에 흐른다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요. 자, 보면은, 자, 주어진 문장. 두 번째 보면은, They flow around the cylinder 라고 해서, 그렇지? 표현 방식이 똑같잖아요. 자, similarly를 통해서 이걸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정답이 4번 이라고 생각해서 보려고 했더니 잘 보세요 이제. 자, 여기서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는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메타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밑에 있죠 뭐 준물질 뭔지 모르겠는데 이 준물질에 대한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3번 내용은 자, 요 강에 대한 설명이었지. 강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자, 4번 뒤에도 보니까 뭐가 나오나요? 4번 뒤에 보니까 물이 나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이 4번에 들어가게 되면 자, 강에 대한, 물에 대한 설명했다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면서 준물질 설명했다가 다시 물, 그리고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끊기는 얘기죠. 지금 3번 뒤에 강, 4번 뒤에 물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요 내용은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요. 5번 뒤에 보면은 보세요. 주어진 문장이 5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5번 뒤에 뭐가 나오냐? 더 메타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그 준물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잖아.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4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4번과 5번 사이에 메타 물질, 메타 중물질에 대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자, 5번으로 해야 되겠다. 5번. 자, 됐나요? 자, 연결사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표현 방식을 보고 찾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4번으로 일단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앞뒤 내용 살펴봤더니 4번 뒤에 자,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5번 뒤에 보니까 그 메타물질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4번에 들어간다면 자,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죠. 그래서 5번, 다 3번 내용과 4번 뒤의 내용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 5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밀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번은 아니다. 1번, 2번, 3번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보고 이제 4번과 5번 중에서 이와 같은 고민한다면은 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자, 40번 마지막. 자, 요약문 완성은 자, 늘 순서 요약문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요. 자, 주어진 문장 보면 볼까요? 자, 네안데르탈인이 상대적으로 자, 크게 대뇌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것과 비교해서요. 그렇지?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상식과 좀 다르죠. 이거는 자, 옛날 원시인들보다 우리가 두뇌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얘네 두뇌가 컸어. 이것은 자, 복잡한 직접이고 감성적 기능을 A 한다고 믿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단서를 갖고 있다. 피한 무기를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냥하는데 그들을 무장시켰다. 무장시키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면 이 위에 나올 내용은 뭘까요? 자, 일단 네안데르탈인 두뇌 크게 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두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지적, 감성적 기능을 A 하도록 믿어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의 무기를 보면은 자, 비한 어떤 그 무기를 발전시켰다는 근거가 없다. 뭘까요? 자, 보기 보세요. 자, 보기 보면 자, 단어 하나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 어려운 게 하나 있고 까다로운 게 하나 있으니까 잘 그것만 해결해 봅시다. 나머지는 알아야 돼. 자, 스티뮬레이트 무슨 뜻? 자, 스티뮬레이트는 자극하다는 뜻이죠. 자, 필수 어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에 자, 디빌리테이트라는 단어는 자, 이거는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단어야. 이거는 그리고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약화시키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를 약화시키다. 근데 이것은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의 단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에 facilitate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치? 무슨 뜻이냐? 용이하게 하다, 촉진하다는 뜻이야. 용이하게 하다, 촉진시키다. 용이하게 하는 게 뭐니? 자, 무엇을 쉽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지? 용이하게 하다. 그다음에 잘 되게 하는 것이니까 빨리빨리 되게 하는 것이니까요. 자, 무엇을 촉진하다. 이런 단어 꼭 기억해 줘야 돼. 됐죠? stimulate, facilitate라는 단어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단어. 그다음 B 볼까요? B 보면은 sharp는 날카로운, 예리한. 그다음에 이것은 똑똑하다는 의미도 쓸 수 있어. 그 사람은 샤프한 사람이야.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는 뜻이고. 이번에 포터블은 휴대할 수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뜻이고. convenient는 편리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lethal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치명적이라는 뜻이야. 치명적인. 중요하다는 얘기죠. lethal, 치명적인. 그 다음에 handy. handy는 손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뭐니? 쉬운, 편리한 이런 뜻입니다. handy라는 단어도 늘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편리하다는 뜻으로서 기억해줘야 돼. 그렇죠? 자, 그 위에서 내용 보면은 자, 두뇌 피질이 크면 massive, 크다고 돼 있죠. 크면은 어떨까요? 자, 더 높은 기능하게 된다. higher function. 더 높은 기능을 가지게 된다. 두뇌가 크면은. 자, 그 내용 나오지. 그러면은 자, 이것은 A는 뭐가 좋을까요? 지적, 감성적 기능이 더 커진다, 높다, 촉진시킨다. 3번, 5번.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두뇌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보니까요. 자, 밑에서 6번째 줄여 헤비스피어.
창을 갖고 다니는데 스피어 창 암기해야 돼. 창은 무거운 창. 뭔가 가볍고 효율성 있는 창을 만들 법도 한데 무거운 창을 낑낑낑 달고 다니면서 사냥하는 데 쓰더라. 당연히 사냥도 되지 않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두 번째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하면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꾸지를 못하더라. 어떤 증거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벼운 창 같은 거 바꿀 법도 한데 절대로 두 번째 창을 바꾸지 못하더라. 두 번째 창으로. 그렇다면 정답은요. 그렇지. 무거운 창을 더 가볍고 편리한 무기로 개발시켰다라고 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 정답은요. 그래서 핸디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정답 5번입니다. 일단 단어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debilitate라는 단어는 어렵다 치고 나머지 단어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필수 어휘입니다, 여러분. restore이라는 단어 어렵긴 하지만은 그것도 우리 단어장만 있었을 거야. 반드시 암기하고 정리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총 7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제대로 푼 학생들은 잘 참고해서 반드시 하나씩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발전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세요. 문제 제대로 풀지 않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 잘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서 더욱더 열심히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